안녕하세요. 제1회 다비킨 동영상 세미나 사회를 맡은 다비육종 영업본부 한만식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비육종은 고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이번 동영상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전문가에게 듣는 점프업 1530 스토리라는 주제로 총 3일에 걸쳐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다비육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육종 관련 이야기, 질병 관련 이야기, 현장 개선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루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도중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제1회 다비킨 동영상 세미나 1일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국내 육종 현황 및 다비육종 육종 방향이라는 주제로 다비육종 육종연구소의 고대영 과장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비육종 육종연구소의 고대영 과장입니다. 우선 다비킨 웨비나에 많은 참석을 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 말씀 전달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국내 육종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다비육종 육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육종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돼지 육종은 GGP 단계에서 진행되는데 21년 국내 GGP는 23개소, 또한 GGP 기능을 하는 곳은 50개소, 총 73개소에서 GGP가 기능을 하고 GGP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년도 종돈 수입은 약 900여 두로 덴마크, 캐나다, 미국 순으로 볼 수 있으며 이건 2017년 이후 약 4,000여 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육종의 방향은 큰 틀에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에 그동안 고객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지방 두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2005년에는 이전부터 개량되어 온 육량 위주의 개량에서 등지방 두께가 얇아지면서 질병 저항성을 위해 높여야 되는 것과, 그리고 2012년도 구제역의 영향으로 등지방 두께가 두꺼운 종돈을 요구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하이 마블링이 나오면서 육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2010년에는 FTA에 대비하여 해외 수준에 맞춰 산자수를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때 국가 단위 개량 체계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고 했을 때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돼지의 육종은 많은 새끼를 낳고 빨리 크는 형질을 위주로 육종을 했다면 현재는 이것들 외에도 생시 체중, 마블링, 사료 효율 등 형질이 다양화해졌습니다. 다산성 모돈의 도입으로 산자수는 증가하는데 생시 체중이 낮아지고 균일도가 깨진다는 문제가 발생되어 생시 체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고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도 많아지면서 맛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자수 이외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 효율의 개선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다비육종은 육종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자수는 지금보다 더 높게, 더 많이, 또 산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시체중의 감소와 균일도는 깨지지 않게, 그리고 현재 등지방은 유지하면서 맛이 좋은 돈육 생산을 위해 마블링을 증가시키고 사료 효율 또한 개선하는 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호 부위 개량을 통해서 삼겹살 양을 증가시키고 유전체 선발이라는 최신 개량 방식을 도입하여 개량 속도 가속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육종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다비육종이 어떤 식으로 육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다비육종의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육종은 우수한 모계 라인을 기반으로 고객분들의 생산 성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돈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GGP부터 PS까지 성적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더 나은 종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순종돈의 생존 산자수의 유전 능력은 상승하고 있으며 생시 체중의 유전 능력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비킨 S에서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비육종의 대표 GGP인 성진 GGP는 약 모돈 550도 규모로 최근 5년간 PSY는 31.3도의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PSY 31도를 넘는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고 분만율 또한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다비육종의 종돈으로 초기 입식된 한돈 혁신센터 또한 96.1%의 높은 수태율과 15.5도의 총 산자수의 결과를 얻음으로써 높은 수준의 번식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부계 라인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2년 141령 이후 21년 127일령까지 90kg 도달령이 약 13일 개량되어 연간 마이너스 1일 이상 단축되면서 증체량이 매우 우수한 수준의 부계 라인을 보유하였습니다. 앞서 다비육종의 우수한 종돈의 성적을 간략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객분들의 요구에 맞춰 다비육종에 진행하고 있는 육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식체중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식체중은 모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형질로 모돈의 개량 형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비육종은 다선선 종돈을 도입 때부터 생식체중이 낮아지는 것과 자돈의 균일도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발지수의 약 20%의 생식체중 관련 형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GGP 농장에서는 모돈의 분만 시 모돈 자돈들에게 생식체중을 기록하여 복당 평균 생식체중과 표준 편차로 산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체중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복당 평균 생식체중은 약 1.4kg으로 나타나며 생식체중에 대한 육종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후보돈의 생식체중에 따른 변화를 표시한 것입니다. 다비육종은 생식체중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후보돈의 생식체중이 1.2kg 미만의 저체중이었어도 생에 생산하는 평균 총 산자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생식체중이 높고 낮음에 따라 번식 성적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찾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통해 기존의 복당 생식체중 평균과 표준 편차보다는 저체중 자돈 비율이 포유 육성률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기에 추가적으로 저체중 자돈 비율의 개량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등지방 두께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등급 한전소 출하돈에 대한 등지방 두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비육종은 등지방 두께에 대해서 더 이상 감소되지 않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량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요즘 돼지고기 맛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비육종은 맛있는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돈육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종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비육종은 질적 개선을 위해 두록의 마블링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두록에 대한 마블링 데이터 수집은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는데요. 농장에서 출하돈의 임목을 실시하고 도축장에 직접 방문하여 도체 상태의 마블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사진들이 도축장에 방문해서 개체를 확인하고 마블링을 기록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래 마블링 표를 가지고 등심 부위에 마블링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는 비모드 초음파 기기를 도입하여 생체 마블링인 IMF 값을 측정하고 IMF와 도체 마블링, 이화학적 검사에 지방 함량 간 높은 상관을 확인하여 계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측정된 약 7064두의 IMF 값으로 유전 평가를 통해 우수한 마블링을 가진 두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블링이 25% 반영된 선발 지수식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돈들에 대한 마블링 표현형 및 육종가가 되겠습니다. 후보돈의 마블링은 평균 3 이상으로 나타나고 마블링 육종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사진은 마블링 판독 사진이며 마블링 판독 사진 안에 보이는 네모난 박스는 ROI 박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맨 오른쪽에 사진은 지금 두록에서 마블링을 측정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적인 개선으로 선호 부위 개량 생산량 증가를 위한 육종 진행 사항입니다. 오토폼은 도체에서의 부분육의 중량과 지방 함량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돼지가 기계 위로 저렇게 지나가게 되면 아래 센서로 각 부위별 지방량과 살코기 비율이 측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약 41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삼겹살 양의 계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0두 이상의 기록이 수집되었으며 이 기록을 토대로 부위별 정육량 예측과 유전 능력 평가를 통해 육질 및 육량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료 효율에 대한 중요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많은 해외 육종 회사들이 사료 효율에 대한 지표를 선발 지수에 포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비육종도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하여 사료 섭취량 측정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2기의 사료 섭취량 측정기를 대덕과 성진 GGP에 도입하여 개체별 사료 섭취량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0두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이를 통해 사료 효율이 좋은 개체의 선발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왼쪽은 네답 PPT라는 기기이고 중간의 사진은 아세모의 젠스타라는 사료 섭취량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 액상 유전자입니다. 마블링과 등지방 두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다비육종에서는 고객 맞춤 액상 유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다양화로 고객이 원하는 액상 유전자를 공급하기 위해 등지방이 두껍고 우수한 마블링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형질별 유전 능력은 상위 10% 이내의 개체를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직영 센터인 조치원 중원센터와 협력센터인 무안, 양산, 북부 유전센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체 자료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다비육종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하여 유전체 선발 및 품질 조성 확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전체 선발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발에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계량량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계량량을 기대할 수 있는 선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모근이나 혈액을 채취하여 DNA 분석을 통한 유전체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 평가 방법에 유전체 정보가 추가되어 유전 능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다비육종은 약 5천여 두 이상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유전체 선발을 수태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 조성 확인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돼지에 대한 품종 구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DNA 내 염기 서열의 차이가 개체 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분자적인 수준에서
명확한 품종 조성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품종 조성 확인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아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품종별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잡종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비육종은 우리나라 육종회사로서 고객분들께 원하는 종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비킨 동영상 세미나 1일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2일차 강의로 호보던 순치 및 동절기 질병관리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